예, 8월 4일 금요일 아침 5%입니다. 제가 하는 투자나 매매에 대한 얘기를 공유 드리고 있어요. 어제 이제 중요한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나왔던 거는 기본적으로 잘 어닝에 부합했다 보고 컨센에 중요한 어제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나왔어요. 아마존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 7%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애플이 실적이 나왔는데 뭐 컨센 대비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제가 항상 올해 미국장 올라갈 때 자주 말씀드리던 부분이 애플이 나스닥, S&P 미국 증시 전체 통틀어서 지표 종목이다. 미국의 지표 종목이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자, 미국이 신고가 났었거든요. 2021년에 고가를 넘어서 신고가를 내고 참 잘 가고 빅테크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된 종목이었는데 일단 꺾였습니다. 이 정도의 매물은 꺾여다 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수급 증시보다는 미국이 FM으로 돌고 어닝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정석적으로 반영되는 미국 시장입니다. 제가 미국을 지금 투자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 증시를 봄에 있어서 미국과 특히 중국을 꼭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애플의 꺾임, 미 증시의 심표라고 했습니다. 마침표는 아니에요. 이렇게 꺾이더라도 반등을 또 줄 거고 뭐 바로 그렇게 급락하는 거 아니라 봅니다. 자, 매출과 이익은 기대 정도대로 나왔어요. 하지만 애플의 꽂힌 아이폰의 매출이 꺾였습니다. 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전부터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애플의 어떤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 애플카도 그랬고 요번에 VR 관련이 있잖아요. 그쪽도 사실은 내년에 나오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기술은 정말 혁신적인데 매출에 기여할지가 언제가 될지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성장이나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쪽에 오늘은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지표 종목 2차 전지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 고점 못 넘어갈 거라 보고 있잖아요, 당분간. 그리고 8월 달이 그 정시를 보실 때 항상 어떤 통계를 좀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8월에 별로 정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를 좀 많이 가기도 해요. 어닝 시즌이 이제 빅테크가 거의 끝나고 마무리되어 가는데 마지막에 지금 애플이 조금 쇼크를 준 상태입니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어제 이제 그동안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국채를 딱 건드려 버리니까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10년물, 30년물이. 미국채를 매수를 하겠다, 미국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쉴드를 또 치고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괜찮다 안도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경계입니다. 그냥 단기 등락 정도인데, 지금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재정이 그렇고 부채 한도를 물론 늘렸지만 국채 발행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일런이라든지 이분들도 중국 다니는 것들이 뭐냐,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많이 갖고 있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야, 너네 팔지 말고 좀 사줘, 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보는데, 어쨌든 미국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12, 4.19까지 올라왔어요. 이래 되면 그 성장 위주로 보는 정시에는 부담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뭐 버피동이 쉴드를 치든 어쨌든 금리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제가 이제 8월달 넘어서 잭슨홀이 8월 말이잖아요. 이제 미국 경기를 봐야 되는데 아직 괜찮아요. 겁을 주는 건 아닙니다. 뭐 경기 고용을 지표로 계속 볼다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고용이 조금은 기승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QT를 계속 이제 우리가 QE 반대가 QT잖아요. 이거를 이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줄이고 내년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할 건데, 이제 정시를 이제 하기 좋은 기간이 왜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를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럼 빡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그전 긴축을 많이 했던 QT를 조금 줄여야 돼요. 그거랑 이제 지금 이 장기물이랑 이쪽이 맞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코노미스트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는 시장 분위기 측면, 뉘앙스 측면에서는 일단 미국도 나스닥이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좀 많이 만들어 놓고 2차전지 에코 프로 같은 걸 좀 사놨잖아요.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차피 미국 증시는 안 하고 기준 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좀 쉬어가더라도 바로 꺾인다 보진 않아요. 예, 항상 말했던 정말 강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꺾이지 않습니다. 등락이나 반등을 주고 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주도 섹터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지난주 고점 찍었다. 2차전지 그 밴드 움직일 거다고 지금 단기 매매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트레이딩이든 제가 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직접적으로 애플이 그 AI 쪽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얘들이 챗 GPT 낸다고 했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나스닥 빅테크 AI나 이쪽 관련주 얼마나 성장을 줄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영향을 조금은 봐야 된다 부분이고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매매를 해드릴 거예요. 코어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뉴 섹터, 뉴 성장 섹터인 바이오로 준비 과정 이거는 제가 종목을 소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에서 미국 증시를 조금 경계하고 등락 과정 보면서 포트와 매매 변화를 좀 가져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좀 쉴 수 있다. 여기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